현대인의 손바닥 위에서 24시간 멈추지 않는 알람,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침대 위에서도, 심지어 업무 중에도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죠. 하지만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선뜻 답장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른바 안읽씹 혹은 읽씹을 반복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바빠서 혹은 귀찮아서라는 말로 치부하기엔 그 침묵 뒤에는 꽤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스마트폰의 빨간 숫자 알림은 설렘이 아니라 거대한 부채감이자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해주고 싶어서 혹은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서 답장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답장을 미루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바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흔히 완벽주의자라고 하면 모든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것 같지만 대인관계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들에게 카톡 답장은 단순한 텍스트 전송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고 적절한 유머와 이모티콘의 배치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응, 그래 같은 짧은 대답조차 쉽게 내뱉지 못합니다. 이 말투는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을까? 갑자기 이 이모티콘을 쓰면 이상하게 보일까? 라는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들은 대화의 맥락을 분석하고 최적의 결과값을 도출하는데 남들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결국 이들이 답장을 미루는 이유는 잘못된 대답을 했을 때 돌아올 사회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완벽한 문장을 구성할 정신적 여유가 생길 때까지 대화를 유보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답장을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안함이라는 또 다른 심리적 부채가 쌓이게 되고 이는 결국 더 큰 압박감으로 돌아와 아예 대화방을 회피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결정권과 감정적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격렬한 활동 뒤에 휴식이 필요하듯 소통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카톡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경계가 무너진 공간입니다. 직장 상사의 지시, 친구의 고민 상담, 가족의 안부 인사가 한데 섞여 들어오죠. 내성적인 성향이거나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메시지 하나하나에 담긴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데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이미 업무나 학업으로 심리적 에너지를 소진한 상태에서 날아온 메시지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로 인식됩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잠시 오프라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생존 본능을 발휘하는 중입니다. 심리학에는 성인 애착 유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는 아주 까다로운 도구입니다. 이들은 타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자신의 내면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인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들에게 카톡은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침입자와 같습니다. 실시간 대화는 상대방의 감정에 즉각 반응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자신의 감정적 통제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상대방에게 거절당하거나 상처받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깊어지거나 갈등의 기미가 보이면 답장을 늦춤으로써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카톡 알림 소리를 들으면 누가 보냈을지 궁금해하며 도파민이 솟구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통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의 뇌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메신저 알림이 울리는 순간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알림음은 즐거운 소식이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몸은 긴장 상태에 돌입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유대감과 즐거움을 느끼지만 소통 과부에 걸린 사람들은 답장을 완료했다는 안도감 외에는 별다른 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수백 개의 선택을 내립니다.
점심 메뉴부터 업무 우선순위까지 뇌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씁니다. 카톡 답장 역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미 일상에서 선택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버린 번아웃 상태에서는 아주 사소한 안부 인사조차 결정하기 힘든 난제가 됩니다. 응이라고 할지, 알았어 라고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본래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도록 진화한 인간의 뇌에게 오직 텍스트로만 상대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메신저 대화는 엄청난 연산 능력을 요구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답장을 미루는 행위는 이 과부하 걸린 CPU를 잠시 식히려는 뇌의 고육지책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카톡을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는 행위는 상대에 대한 무관심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심리적 압박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회피가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오해는 깊어지고 본인의 죄책감은 커진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소통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등장은 우리를 상시 대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읽음 확인 기능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었고 집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조차 메신저를 통해 공적인 소통의 장으로 변질시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타인의 일상을 확인하고 수많은 리액션을 요구받습니다. 진심보다 예의에서 기인하는 리액션들은 일종의 사회적 감정 노동입니다.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본 직후에 받는 메시지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지치고 초라한데 활기찬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이때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대인관계 자체를 일시적으로 셧다운 시킵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자발적 고립을 꼽습니다. 답장 속도가 곧 관계의 깊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답장을 늦추는 행위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실언하지 않기 위해 혹은 더 정성스러운 대답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버는 정중한 태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수신자를 결정 마비 상태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같은 막연한 질문은 완벽주의자에게 거대한 과제를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자신의 힘든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메시지는 수신자에게 감정적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합니다. 대답의 결과에 따라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은 압박 면접식 메시지 역시 뇌를 본능적인 회피 모드에 돌입하게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읽씹보다 안 읽씹에 더 큰 서운함을 느끼지만 이는 수신자에게 최후의 방어 기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읽으면 답장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칙으로부터 도망침으로써 적어도 아직 확인을 못해서 답장을 못한 거야 라는 변명거리를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이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게으름이나 에너지 부족에 대한 죄책감을 유보하려는 노력에 가깝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순간 뇌는 이미 답변에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하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심리적 시차를 살고 있습니다. 대화 자체를 즐거움으로 느끼는 소통형과 카톡을 정보 전달의 도구로 보는 처리형 사이에는 기대치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내가 보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는 지금 당장 처리하기 힘든 거대한 숙제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감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심리적 압박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소통의 속도가 아닌 밀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메시지에 즉각 답장해야 한다는 인지적 오류에서 벗어나세요.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는 지금 좀 바빠서 저녁에 확인하고 답장할게 라는 짧은 예고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보다 안전한 것은 지연에 대한 정중한 양해입니다. 완벽한 문장을 만드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서툴더라도 진심이 담긴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상대방이 기다린 것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연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에 답장이 유독 늦은 친구가 있다면 그것을 당신에 대한 애정의 척도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심리적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답장은 천천히 해도 돼 라는 작은 배려가 완벽주의적 수신자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거대한 창문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로 메시지가 오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흐르고 단단해지는 데에는 여전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읽음 표시가 사라졌느냐 아니냐의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한 개인의 삶과 고뇌를 먼저 바라봐주면 어떨까요? 답장을 미루는 당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만큼 상대방을 정중하게 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답장을 기다리는 당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지금 당신에게 줄 최선의 진심을 고르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빠른 소통이 효율을 만든다면 느린 소통은 깊이를 만듭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의 알림을 잠시 끄고 서로의 심리적 시차를 존중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속 숫자 1을 지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관계를 연결해 주세요. 지금까지 심리학의 본질을 탐구하는 마음 심리학이었습니다.